안녕하십니까. SBS 아나운서 김주우입니다. SBS 창사 31주년 특집 SDF 2021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에서는 리더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할 미래 가치와 담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연사는 현재를 자본주의의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가치와 미션 중심으로 경제가 재편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보건경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현재 가장 주목받는 경제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마리아나 마추카토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혁신공공가치경제학 교수의 강연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질서 모색해 보시죠. I'm really thrilled and honored to be here at the SDF 2021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출판한 미션 경제, 자본주의를 바꾸기 위한 문샷 가이드에서 주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최전선 인력들에게 보호 장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전 세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테드로스 박사가 WHO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백신 아파르테이트를 겪고 있습니다. 소수의 국가들만 백신을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번 보건 위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주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했던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 16세 그레타 툰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앉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빨리 집에서 나가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속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IPCC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기후위기가 불가역적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업들은 많은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 지배구조의 모델을 바꾸겠다는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치의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조 달러를 들여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전 세계 500대 기업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목적을 바꾸고 이해관계자 가치 재고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주주가치 극대화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만 보더라도 제약업체들이 단기적인 이윤을 최우선시하고 지식재산권을 활용을 해서 지대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집단 지성과 지식의 공유인데도 말이죠. 또한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정부기관들의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 모델은 더욱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바뀌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의 시스템에 반창고를 붙이는 식으로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정부에 대해서 레이건주의적인 과거 회귀적 태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입장이 겨우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이고 시스템을
수리하는 역할뿐이다.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하지 않는 일들, 연구개발과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역할뿐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소규모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규모의 수리, 변화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창출하고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만시지탄이 될 것입니다. 제 책 미션 경제는 사실 우리가 더욱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잘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선과 기부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을 바꿔야 하고 기업의 운영 방식을 바꾸고 민관 파트너십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 내의 모든 주체들의 생태계를 바꿈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가 정말로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51년 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달 착륙 프로젝트에 대해서 멋진 연설을 남겼습니다. 먼저 케네디는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달에 착륙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계속 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세대 이내에 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분명한 목표를 설정을 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의 혁신과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어렵고 불확실하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많은 실험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인정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달 착륙 프로젝트의 방향은 분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달궤도 랑데부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험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시행착오로부터 배우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폴로 1호에 비극이 있었습니다. 3명의 우주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사망한 우주인 중 한 명인 거스 그리썸은 죽기 전에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건물 2-3개 거리 사이에만 있어도 소통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달에 가겠느냐라고 말이죠. 바로 우주선과 통제실 간에 통신이 되지 않았던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는 이 문제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존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조직 구조를 더욱더 수평적이고 유연하고 민첩하게 바꿈으로써 다양한 부서들이 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벨 랩스의 조지 뮬러가 창안했던 변화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부 관료제에 대해서 많이 불평을 하는데요. 사실 이 관료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창의적 관료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공동의 목표와 이해관계자,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이 있다면 어떠한 조직 형태를 취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유연하고 민첩하고 수평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민관 파트너십이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간 사이에 대규모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우주뿐만이 아닙니다. 영양, 전자, 소재 산업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는 사실 이 달 착륙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화와 비상담요, 카메라 폰드와 같은 다양한 기술이 이 사업의 부수적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바로 당시 파트너십이 이러한 상향식 실험을 가능하게 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조달 계약, 다시 말해 공공과 민간의 접점이라 할 수 있는 조달 계약은 공정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초과 이윤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도박판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사회화하고 보상을 개인화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몫을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한 것입니다. 또한 조달은 고정 가격으로 실시하고 비용을 추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과 품질 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렇게 역동적인 부수적 효과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 기회가 창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새로운 조달 시스템을 만든 어니스트 브래킷이 만약 정부, 나사가 자체 역량에 투자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외주로 맡겨버린다면
민관 부문과 협력하는 방법조차 모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오늘날 컨설팅 업체들이 파워포인트를 통해 정부를 설득해서 자신들과 협력하게 하는 것과 유사한 소위 브로셔맨십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역량을 외주에 맡기게 되면 누가 협력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모르게 될 것이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협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바는 혁신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면서 공통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역동적인 방식을 조직 구조 및 민관 협력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의 목표는 17가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미국, 제 나라인 이탈리아, 브라질 등 모든 국가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목표에 대해서도 신속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17가지의 광범위한 목표 혹은 과제는 각자가 다양한 문샷 내지 임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양한 정부에게 정부가 임무에 기반한 접근법을 따라 한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일례로 저는 유럽연합 이사회에게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도전 과제를 추진하되 이를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했는가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도록 목표와 연계된 야심찬 임무로 전환하고 임무가 각 부서 안에서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부문 간 협업을 진작시키며 상향식 실험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 융자 조달 등의 수단을 현장에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임무의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 도시와 관련된 임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90%를 저감하는 임무입니다. 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건축, 자재, 교통,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부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임무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담대하고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이면서 야심차야 합니다. 다양한 부문 간 다학제 간 상호작용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다학제를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스템 과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를 꿈꾸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인문학을 전공한 시인도 필요합니다. 인문은 특히 다양한 상향식 해결책을 장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방향의 선형적 하향식 시스템은 혁신을 죽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하향식 해결 방향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경쟁의 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정책과 활동이 한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제 연구에 기반해서 유럽위원회는 5가지의 EU 임무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1,000억 유로가 투입되는 호라이즌 프로그램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러한 임무에 투입됩니다. 물론 실제 목표는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최대한 다양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무에 기초한 리더십을 통해서 다른 형태의 금융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다른 일은 정부가 보호를 해야 하는 산업 부분에 기반한 산업 전략에서 벗어나서 현재 봉착한 문제에 기반해서 일련의 산업 부문을 상황에 따라 선정하는 전략을 도입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영국 정부는 청정 성장, 모빌리티의 미래, 고령화 사회, 데이터 경제라는 4가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 도전 과제를 임무로 탈바꿈시킵니다. 예를 들어 모빌리티의 미래라고 한다면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사용 가능한 교통체계를 갖추는 것이 임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상향식 프로젝트에는 장애 문제도 다뤄야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금융기관을 변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부펀드나 국영은행이 기업의 생존을 위해 보조금, 지원금, 대출 등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변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립을 도운 스코틀랜드 국영은행은 의지를 갖춘 기업들에게 장기 금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승리하는 기업이 아닌 의지가 있는 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스코틀랜드가 국가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같은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도록 기여를 할 의지가 있는 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민들을 이와 같은 임무에 어떻게 참여시킬까라는 흥미로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런던의 캠든에서 저는 캠든 개선위원회 설립을 도왔습니다. 이 기관의 임무는 해당 지역에 맞춰져 있어서 청정 성장 임무는 공영주택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주민회를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한 토론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청정 성장은 주택과 건물을 개보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넷 제로 달성을 위해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스웨덴 정부가 무탄소 복지국가에 대한 전체적인 임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스웨덴은 그 임무를 학교 급식과 같은 구체적인 분야에 적용했습니다. 모든 학교는 맛있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급식을 조리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 급식이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목표가 명확합니다. 여기서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급식을 짜는 것을 도울 수 있고 교과 과정을 통해서 식량 생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교훈들은 우리가 이해 당사자의 가치를 실천하기 원한다면 정말 중요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 같은 곳에서 우리는 목적, 이해 당사자 가치를 말합니다. 하지만 백신에 대해서 그런 실천을 못한다면 우리가 언제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청정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한 프로세스를 관리하지 않은 채 단순한 투자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즈 미 의원이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모두의 건강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약 가격의 책정은 어떻게 해야 하고 민관 협력은 어떻게 구축하고 특허를 통한 지대 착취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허는 좋지만 범위가 좁아야 합니다. 특허는 약해야 하고 라이선스하기 쉬워야 하며 생산이 아닌 소비와 보다 근접해야 합니다. 생산 과정에 집중된 특허가 있게 되면 연구 자체가 사유화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지식 공유가 힘들어집니다. 특히나 특정 분야에서 생산과 혁신을 배우기 위해 초기에 모방을 해야 하는 개도국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코로나가 준 흥미로운 교훈 중 하나는 우리가 보건 팬데믹 때문에 막바지 시스템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 대유행이 닥쳤을 때는 코로나 때처럼 뒤늦게 효과가 적은 투자를 하는 대신에 보다 연속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보건 체계 등에 필요한 자원에 투자를 합시다. 지난 2년 동안 락다운으로 인해 팬데믹의 무게를 느낀 항공, 관광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공적 지원에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방식으로 재건할 수 있는 또는 제가 더 좋아하는 표현을 빌자면 더 나은 방식으로 선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재무장관의 그 사진입니다. 그는 프랑스의 자동차 업체인 르노에 대한 구제 금융에 강력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 르노는 향후 5년 동안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확약을 해야 했습니다. 비슷하게 스코틀랜드, 오스트리아, 덴마크에서도 조세 피난처를 사용하던 기업들은 회복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채찍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당근입니다. 금융위기 때 시스템의 유동성이 넘쳐나게 만들고 보조금과 그 보증을 남발하는 대신에 우리를 달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민관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나친 이익을 지향하고 가격 체계를 통해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경쟁의 장을 기울어지게 하며 의지가 있는 기업을 선택하고 시장을 고치는 것이 아닌 만들어 나감으로써 말입니다. 드릴 말씀 모두 드렸습니다. 임무, 무인샷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우리가 다른 방식의 자본주의를 이루어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와 시장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경제적 압박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는 민간 기관 및 공공기관 내에서 특히 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산물입니다. 이해 당사자 가치의 실천을 지지하며 단순히 시장을 고치는 정부의 권한이 혁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전 과제에 응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의 시장을 형성하고 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모두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도전 과제입니다. 이 도전 과제를 문샷으로 바꿀 때입니다. 감사합니다.